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순위별로 저희 키워드 나열되어 있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천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큰 틀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나오고 사실 오전에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세가 많이 꺾인 건 아니고 분명히 SK 하이닉스도 강하지만 오후에 치고 올라온 쪽은 삼성전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반도체 매기가 다시 한번 확장 국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서 그게 삼성전자에게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반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님들의 흐름 오늘 오전 오후 어떻게 일단 진단하실까요? 일단 이제 오늘 상징적이죠. 그 엔비디아가 시간외지만 일단 $1,000를 넘어섰고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숫자인데 어쨌든 이제 그게 현실화되었고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2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과연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나올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280억 넘어서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상향 조정.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거칠 게 없죠. 다만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거는 우리 이제 내부적인 수급상의 문제가 좀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의 방향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배당금의 상향이라든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주주 가치를 제고할 시점이 왔다라는 것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성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를 높게 잡았던 부분은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위치에도 이제 서서히 와 있죠. 다만 엔비디아의 그 독단적인 모멘텀은 이제 아마도 뭐 인텔이나 AMD,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확산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여기에 공급하는 HBM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I 모멘텀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쪽과 이제 머무는 쪽에 주가가 차별화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아직까지는 기회 요인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여있죠. 하이닉스가 외국인 수급을 받는 데 비해서 오늘 등락을 보시면 장 초반에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 삼성전자 힘을 전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극복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공매도 금지와 연관되어 있는 롱숏 전략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왜곡된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의 주가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하이닉스의 이제 고점이 어딜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 나중에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결국은 일시적 가이던스 성장성이 어디에 멈추느냐 시점을 오히려 더 찾는 게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좋았지만 주주 가치 재고 환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기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는 걸 보면 이제부터는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별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구간이라도 수익을 확정하거나 챙겨야 되는 혹은 빠져나와야 되는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도 세부적으로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주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장비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확장성이 어느 정도 멈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장비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소재나 부품은 여전히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열에 따라서 연동이 될 건데 아마 거기서 실제로 발주를 받는 실제 가이던스가 상향된 쪽과 기대감으로 왔던 종목은 이제 완전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될 거고 하이닉스 계열 안에서도
그게 나뉠 거고 하이닉스를 벗어난 계열에서는 주가가 더 차별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익숙한 투자 패턴은 내가 대장주를 놓쳤으면 좀 기다렸다가 2등, 3등주를 눌림목에서 잘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순환매 공략인데 사실 시장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이제 막 활랑으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대장주를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2등주, 3등주보다는 대장주를 어떻게 눌림목에서 공략할 것인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HBM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이쪽을 대장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만 놓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각자 튀는 시점이 각자 달랐고 그런데 최근만 놓고 본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쭉 올라온 거에 비해서 한미반도체는 탄력이 조금은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두 종목 간의 우위는 좀 가릴 수가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장비업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TC본드라는 게 결국은 HB반도체에서 적층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이제 한번 살짝 주가 흐름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TC본드와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위협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적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전히 TC본드가 활용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사실 그 불안감은 항상 상존해 있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본다면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때 8단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E를 얘기할 때 12단을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그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게 16단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쌓을 수 있는 적층에 대한 부분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어느 정도에서는 뭔가 HBM 반도체 전체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걸 그 생각을 해보면 차후적으로 삼성의 CXL이나 그 융합 형태가 좀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는 분명히 이 사업성 전반에 대해서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수페타시스하고는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종목들의 흐름들 좀 체크 세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궁금하실 테니까요. 차영주 위원님과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좀 무게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후장에도 사실은 우르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엔비디아의 큰 고비랄까 경계감 섞인 이슈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일까요? 애플과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반도체 역시도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시점부터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세 가지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거나 못 나왔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거나 생각만큼 나왔을 때 변동성보다는 실적이 못 나왔을 때 하반기 변동성이 더 클 거니까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것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모멘텀을 받기에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탄력이 약해?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에 대한 답을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견조하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됐고 결국 하이닉스가 20만 직선을 이제 찍은 거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게 아닌지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에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지환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주주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뚝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잘 되는 식당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식당이 불친절해도 우리가 가서 찾아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식당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주위에 식당들이 한두 개 생기죠. 그러면 불친절했던 식당이 친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디저트라도 하나씩 내와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식당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주주하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벌써 두 가지 카드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의 증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액면 분할이다라는 거죠. 물론 액면 분할이 주주하는 정책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주주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일단 그렇게 퉁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갑자기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걸 한번 투자자분들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직은 엔비디아에 대한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믿고 가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만히 누워가지고 왜 잭슨 왕이 저랬을까? 엔비디아가 이제 더 이상이 못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더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1,000에서 $100 수준까지 내려온다라면 누구든지 쉽게 주식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뭐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더욱더 주가의 견뎌함을 될 수 있고 또 배당을 같이 주니까 이게 단순 변동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찌됐든 자 일단 원래 그 기업들은 이익을 나면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거죠. 외부 차입 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면 배당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배당을 무조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제 막 성장할 때는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현금 흐름이나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국내 주식까지 압축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런다라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올 여름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직 유효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이번에 발표 나오면서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기성복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막 만들어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솜씨 있는 조그만 사람들이 이제 맞춤 양복들을 여기저기서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수요를 창출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 흘러갈 것이다. 그럼 거기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SK향 장비주들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아이디어를 끌고 나가면 저는 이제 전력까지 이제 끌고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산업의 흐름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서서히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된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보유자분들은 계속 추세를 끌고 가도 되지만 신규의 영역으로는 약간은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있는 시점이 20만 닉스 지점의 지금일까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20만 원까지는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의 9만 전자보다는 20만 닉스가 빠를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 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엊그제 이제 화장품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품주는 지금 매도 사인이 안 나왔어요. 매도 사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들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더라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를 지금 신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신규 진입을 하는데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면 항상 내가 언제든지 로스컷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신 분만 들어가셔야지. 야 이제 20만 닉스 왔으니까 이제부터 엔비디아 시대가 왔으니까 이걸 30만 닉스까지 간다. 이렇게 보셔서는 조금 조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주식들이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거론되면 우리가 2차 전지 때도 그랬습니다만 막 그런 것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점 뚫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확 솟을 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삼양식품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 조정을 받은 것처럼 어제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히 지금은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수익을 병행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요. 주도주 성격으로 반도체를 이끌었던 그 종목에서 약간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소외된 기간이 길었지만 앞서 제가 애플 모멘텀도 이야기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일부라든가 다른 신기술 쪽에서 좀 쉬어간 쪽이 차트상으로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우호적인 시선을 주는 것도 경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이 살아있으면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면 하이닉스 향과 올라가지만 하이닉스와 관계 없더라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딱 멈추게 되면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낙폭이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유로모피까지 여러 가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GPU와 HBM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로 들어가는 게 애플과 삼성의 이제 NPU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나머지는 지금 일단 이것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업이 끝나야 그 다음 산업이 되는데 지금 이 산업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산업이 진행형인데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조심하자는 얘기지 이 주가가 못 오르니까 다음 산업을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스 나오는 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반도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상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서 관련된 이야기 먼저 풀어가 봤어요. 그리고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죠. 4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이야기 해볼 겁니다. 3위에는 저희가 전력 설비 고리 관련 이야기까지 할 거라서 시장의 관심이 전력 부족한다는 건 맞는데 설비 쪽에서 전력원으로 그리고 고리 대신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1시 넘어가면서 보니까 퓨어셀, 어제 수소 붙은 종목들 현대차가 이 시간에 오전에 수소 관련주가 강했고 이 시간에 현대차가 뿜어냈는데 오늘 다시 중소형 수소 관련주가 1시 넘어가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부야에 걸리고 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범한 퓨어셀 지금 상한가 진입한 구간이고요. 관련주가 강합니다. 수소 이야기 살짝 하고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제만 단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퓨어셀 붙은 종목들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쪽에서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 윗꼬리가 달린 쪽도 있어서 궁금해요. 신재생이란 이 카테고리 자체의 수급 동향 지금 나오는 시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소, 태양광, 풍력 이렇게 묶어서 흐름 체크할 필요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제 오늘 모멘텀이 과연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여부는 사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었던 모멘텀이 뭐 수소와 관련된 부분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뭐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또 중간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급등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보면, 어제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은 누가 매집을 하거나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급락이나 급등은 반대 포지션에 있던 쪽에서 손절성 천상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 압박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인데, 하나의 모멘텀이 붙어서 단계에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가 일거에 그 수익 실현이나 청산이 들어오면서 그게 10%, 뭐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뭐 그 대형주가 10% 가까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시세 연속성이 있냐 여부는 공매도 환매 이후에 실제로 수급이 유입되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까지 공매도 환급에 의해서 환매에 의해서 일정 부분 급등이 되었다면 내일이나 모레 기관이나 적어도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이 종목들을 사줘야지만 시세 연속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기대하기에는 이 모멘텀이 그렇게 아직까지 실적 기반으로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어제 오늘 대응은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짧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수급의 변화를 보면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특히 이제 이게 8월 달에 생각보다 좀 앞당겨져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이 혹시 반사적인 이익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논리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관세를 25%에서 100% 올리면 한국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미 커터제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물량을 미국에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철강의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을 완전히 흐려놨잖아요. 오히려 포스코나 현대제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중국의 압박을 가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야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제가 그 경계성 발언을 말씀드렸던 IRA라는 법안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그 반사 이익을 한국이 누릴 거야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그 구분을 지으시고 다음 주에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한국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에 기반으로 둬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원전까지 묶어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전은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뭐 10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주를 했다라는 모멘텀이 가장 큰데 전력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한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포인트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팁도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AI 모멘텀의 확장성이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부터 원전 얘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실식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주를 통해서 혹은
관련된 부품이나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뭔가 호재는 좀 잡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손에 쥐어서 확인을 할 만큼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원전은 우리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SMR이라는 소형 원전에 대한 표준화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방문을 하고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과연 수주 단순하게 MOU 체결만 가지고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가 반응은 짧게 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신재생이란 큰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쪽은 지금은 펀더멘탈 개선과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제가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유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유럽도 한 발 물러섰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온전히 부각은 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강하다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뛰고 있는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위원님께 질문은 저희 3위 열고 좀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좀 깊어서요. 이 사이의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3위 자체는요. 오늘 설비 쪽은 좀 하락세, 구리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 뭐 올랐으니까 내렸다라는 종목, 뭐 추세는 괜찮다라는 시선도 있겠지만 일단 내리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묶어서 위원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신재생 쪽에 수급이 계속 머무르면서 이쪽에서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전력 설비, 구리 쪽에서 워낙 시세가 강하게 났는데 지금 조정권의 흐름이 혹시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폭탄을 막 가면서 뿌려든 게 아니라 정밀 유도탄을 지금 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목을 잘 정밀 타격해야 돼요. 자, 4번과 3번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전력과 신재생은 앞서 언급드렸던 반도체랑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멘텀이 왜 생겼냐라면 지금 막 갑자기 모든 국가들이 산업이 발전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도 또 데이터가 나왔죠.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력 수요가 8배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전력 기기, 전선, 그다음에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것들이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이죠. 요걸 한 카테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민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에서 지금 덜 오른 미래 쪽을 봐야 되느냐, 지금 밀려 있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 드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책을 한 권 또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노트북과 PC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투자한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딸리다 보니까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돼요? 많이 먹는 거에 투자해야 돼요? 이거 하드웨어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많이 먹는 건 매일 먹는 거잖아. 이게 전력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삼성,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누가 되든 애플이 되든 AMD가 되든 TSMC가 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든 하드웨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 하드웨어 뒤에서 이걸 뒷받침해야 되는 건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덜 오른 걸 산다라면 하드웨어 덜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은 전 전력을 사겠다라고 전력 설비를 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리는 더 정밀을 타격이 필요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선에 대한 수요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된 전선을 새로 깔겠다라는 게 지구 4바퀴 반을 돌릴 정도의 전선을 새로 깔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같은 경우 인프라가 워낙 노후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시점에 여기 AI 모멘텀까지 오니까 전력 구리 이거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 중에 단순하게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 관련주들, 뭐 LS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밀릴 때마다 모아가자. 단순하게 풍산과 같은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모아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트레이딩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모아가는 거고, 트레이딩은 오히려 이 조금 전에 다뤘던 네 번째 카테고리죠. 신재생에서 계속 카테고리가 돌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것이 미국 대선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경합 7개 주에서 거의 지금 이제 많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경합 7개 주가
왜냐하면 미국은 52개 주 중에서 7개 주에서 이게 갈리거든요. 경합 7개 주에 있는 누가 있느냐? 철강, 자동차, 이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는 지금 패널 재고가 많아요. 아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예요, 이런 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 자, 정리하자면 지금은 산업의 흐름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시대를 끌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고요.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전력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잡으면 어떤 게 밀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럼 앞서 트레이딩 가능한 신재생 쪽은요, 위원님이 보시는 건 수소, 태양광, 풍력까지일까요? 아니면 뭐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좀 넓혀도 된다? 그게 다 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도는 것은 이지환 대표님 말씀하신 건 테마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익이 난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유리기판, 저전력 뭐 다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은 계속 돌 수 있어요. 수소, 뭐 당장 지금 수소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원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김희재 앵커 말씀하신 것이 원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런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아갈 쪽, 트레이딩 쪽 좀 구분해서 정밀 타격 전략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 4위 이어서 쭉 봤고요. 저희 2위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에서는요. 저희 최근에 HLB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이벤트 있죠. 포럼 관련된 이야기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HLB가 시장의 시선을 많이 받네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고점이 나왔다가 지금도 빨간불이긴 하지만 미약해요. 이게 아직까지 결국은 결정난 거 없고 결국은 좀 기다려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무언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저희는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인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FDA 허가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게 뭐 허가 나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캔서와 관련돼 있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그 약물군에 비해서는 허가가 좀 용이한 편인데 이게 지금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병용투와 같이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향후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어제 하한가는 풀렸지만 이걸 트레이딩 관점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 이제 ASCO나 여러 가지 임상 종양 학회가 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되는 약물들이 좀 들썩거리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나왔던 특히 항암제와 관련 ADC부터 완전 열풍이 불었던 부분부터 면역항암제까지 이 과정을 좀 보면 올 초 작년 연말에 불었던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제품화가 된다라기보다는 ADC 관련돼 있는 임상이나 물질 혹은 기술 이전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제품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멘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동향학회에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약물군을 보면 이제 이전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최근에 화이자의 폐암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대형 제약사에서 제품화가 거의 됐거나 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제품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전상의 모멘텀으로 왔다, 기술 이전상의 모멘텀으로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품화되어 있는 약물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바이오 업체들보다는 제약업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임상 과정보다는 제품화가 지금 되어 있는 쪽에서 실적 기반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시장이 재편될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이번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부터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난번 미국의 종양 학회와 이번에 임상 종양 학회 차이점을 본다면 약물의 성격이 확연히 바뀌어 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 확인하러 가보시죠. 큰 틀에서의 키워드는 저희가 일단 소비로 잡아봤습니다. 소비한다면 가장 먼저 수출 모멘텀 가진 쪽 생각나실 겁니다. 화장품, 음식료. 계속 여기를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1시 넘어가면서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가수 공연을 허가했다. 인디밴드 허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알령 해제되나에 대한 기대감 커졌고요. 이 뉴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하이브 비롯해서 SM 지금 엔터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원님께 키포인트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물렸던 쪽에서 소비를 키워드를 한다면 가던 쪽에서 계속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뭐 뉴스와 연결고리가 깊은지는 모르겠으나 바닥권에서 오늘 그리는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리면서 마감까지 가는지 여부를 엔터 중심으로는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꾸 먹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치찌개가 있고 하나는 퓨전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퓨전 음식을 우리가 퓨전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몇 번 먹으면 질린다라는 거죠. 근데 김치찌개는 맨날 먹어도 안 질리는 특성을 참 희한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음식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료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같은 거다. 지금 이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런 엔터죽 같은 게 나쁜 건 아닌데 가끔 퓨전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 정도인데 연속성에 대한 답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은 좋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JYP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이 조정이 좀 깊어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트렌드는 살아있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출로도 호조되고 있고 트렌드의 변화. 두 가지 트렌드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바꾸면 다시 절대 옛날 화장품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라면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는 맛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라면이 잘 팔려? 왜 화장품이 잘 팔려? 그건 이제 한번 바꾸면 과거로 못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음악도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근데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또 이러한 현상도 있어요. 엔터가 움직이면 화장품이 쉬고요. 화장품이 올라갈 때는 엔터가 쉬어요. 쏠리네요. 그것만 최근에 나온 현상인데 이건 제 관점입니다. 이게 같이 이런 카테고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약,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력, 요거는 걔네들만의 리그고요. 요 밑에 리그를 보게 되면 2부 리그 정도라고 표현을 좀 드리면 식품과 엔터가 따로 놀아요. 게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뭐 센 놈을 잡겠다라기보다는 화장품 쪽을 저는 여전히 선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발성으로 오늘 흐름만을 보기보다는 추세 자체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단독 보도에 영향이 좀 나와서 같이 묶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쪽 키워드는 봤고요. 이제 원픽 듣고 저희 물장 랭킹 5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원 대표님이 오늘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이라고 봐주셨네요. 이쪽 섹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려요. 그동안 이제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이제 현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18만 원대까지 추천을 했는데 추가로 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위치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차후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어디 쪽일까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데 계속 가는 쪽과 나빠지는 쪽에서 턴아웃 되는 쪽 구분해야 되는데 조선은 이제 턴아웃 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 기반은 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공행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적 좋아지는데 수급도 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짧은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조금 추세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94,000원 정도인데 차후에 이제 조금 더 실적 기반을 봐야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68,000원을 놓고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라는 포인트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죠. 자, 오늘장 랭킹 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